7월 27일 일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 주는 국민의힘 이 당대표 후보들 후보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본격화됩니다. 제 송은재TV 댓글을 통해서나 또 많은 지인들을 만나서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전당대회에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 누가 되는 것이 또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김문수는 물론이고 김문수 대세다라고 하면서 김문수는 물론이고 장동혁과 주진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바람이다. 새 얼굴이 언제나 관심을 끕니다. 장동혁, 주진우. 그러니까 흥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 이재명의 국정 난동을 보면서 지난 3년은 이재명의 국회 난동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국정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모두 관심이 쏠리도록 이렇게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통합이냐, 분열이냐, 내부 총질이냐, 쇄신이냐, 이런 문제들도 시간이 가면서 이 국민들의 요구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당대회로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서 영웅이 탄생을 해야 한다. 저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영웅을 탄생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쇄신과 통합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가 있다. 소위 민주당 쪽은 이재명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독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협의하고 조율하는 이런 이재명 정권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이 재판을 재개해서 이재명의 저 대통령직은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미국과의 외교, 국방, 안보, 경제, 국내적으로도 돈 풀기, 돈 풀었으니까 이제 또 국고를 또 그걸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뻔하게 눈에 보이는 이재명의 또 방탄 인사입니다. 모든 국정이 방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자신은 지금 사실은 검찰을 그대로 두고 싶고 사법부도 괴롭히지 않고 싶을 겁니다. 자신의 재판이 없어지기만 한다면. 그런데 자신의 재판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검찰을 없애야 되느냐, 사법부를 계속해서 흔들어야 하느냐, 지금 많은 위헌 법률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똘마니들의 경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정청래와 박찬대가 싸우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똘마니가 당대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장으로 이재명이 임명을 한 최동석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동석이 평생을 인사 쪽에 관계해온 전문가인데 최동석의 인물평이 참 민주당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멍청하다. 그래서 친문 쪽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 최동석도 결국은 이재명이 버려야 하는데 최동석이 이재명이 형수 쌍욕을 한 부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어렵고 고난의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가족 관계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그러니까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의 형수 쌍욕에 대해서 이건 흠이 아니라 상처다라고 했습니다. 말장난이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생긴 상처다. 흠이 아니다. 이재명의 고의성, 이재명의 어떤 이 품성이 나빴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죠. 가족 어려움이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재명처럼 형수에게 쌍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들어 심한 말을 가족끼리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이런 쌍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쌍욕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이재명뿐입니다. 형수에게 이런 쌍욕을 한 사람은 이재명뿐입니다. 또 알려지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알려진 사람으로 형수에게 이런 식의 쌍욕을 한 사람은 제 평생 제 기억에 이재명 뿐입니다. 이재명의 상처가 아니라 흠입니다. 범죄자적인 품성이고 이재명의 폭력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가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사실은 장동혁입니다. 김문수 못지않게 한동훈이 출마를 포기하고 저렇게 무너지면서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무너진 겁니다. 한동훈이 왜 무너졌느냐? 한동훈이 그러니까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를 좀 쇄신하고 개혁할 카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정치적인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윤석열이고 계속해서 반전환길이고 물론 이재명에 대한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이 뭐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신을 지킨다는 것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더라도 자기 소신을 원칙을 지켜간다면 배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배신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배신을 하게 되고 변화에 또 적응을 너무 많이 해서 배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조율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정치적인 능력이죠.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서 한동훈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한동훈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김문수에게는 타격이다. 한동훈이 소위 출마를 해야 소위 반 한동훈이 모두 김문수로 뭉칠 텐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제 강력한 적인 한동훈이 출마를 못하면서 김문수 대세론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에게 오히려 더 불리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김문수 어느 정도의 대세론은 유지가 되고 있을 것이다.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장동혁입니다. 장동혁과 김문수가 팽팽한 맞대결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이 전당대회에 국민의 관심도 집중시킬 수 있고 흥행도 되고 또 당원들과 지지층이 선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김문수, 장동혁 모두 이 윤 대통령 소위 지키기에 나섰었고 탄핵에 반대했고 또 지난 대선을 치렀고 함께 치렀습니다. 장동혁이 김문수의 선거 총책임자였습니다. 실무 총책임자였습니다. 함께 이렇게 지난 대선도 치렀고 또 지금 김문수는 좀 경륜이 있다. 장동혁은 또 새로운 바람이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좀 거리 조정을 하자. 그래서 국민의힘 쇄신을 통한 통합 이걸 강조하고 있고 장동혁은 강력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전투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아스팔트 우파 쪽으로는 장동혁이 더 있고 김문수는 이제 조금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쪽으로 와 있다. 영웅이 탄생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영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판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저 이재명 정권은 끝장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영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영웅을 만들어내는데 장동혁과 김문수가 팽팽한 맞대결을 벌이는 이런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기에 덧붙여서 주진우까지 예상 밖으로 출마를 하면서 새로운 바람. 지금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새로운 얼굴 이제는 이 대선에서도 패했기 때문에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동혁, 주진우가 소위 맞춤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동혁이 얼마만큼 이 지지율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냐, 주진우의 새바람은 또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장동혁, 주진우가 힘을 합한다면 김문수와 맞대결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위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동혁, 주진우의 이 새바람, 이게 영웅을 탄생시키는,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보수 우파의 영웅을 탄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김문수는 상당히 이제 전체 지금 이 당원들 전체 이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상당히 이 자신의 메시지를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장동혁, 주진우도 많은 조정, 주진우는 오히려 더 김문수보다도 더 중도로 가 있는 이런 이 혁신, 쇄신을 강조하는 이런 쪽으로 와 있습니다. 이제 장동혁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본격화될 것인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웅이 탄생해야 합니다. 영웅이 탄생할 수 있는 바탕은 만들어졌습니다. 김문수, 장동혁의 대결이라면 충분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변화에는 적응해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말을 바꾸되, 입장을 바꾸되, 설득력이 있으려면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바꾸는 것은 배신이고 거짓말입니다. 김문수도 바꾸려고 하고 장동혁도 바꾸려고 하고 주진우도 바꾸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전당대회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취임을 했습니다. 대선도 아니고 총선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당대회도 아닙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영웅을 만들어내야 되고 영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하지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다가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입장이었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거기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입장이었는데 바뀌었다, 배신이다 그런 말은 하지만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체를 아우르는 경륜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건 모두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정치인을 지지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 정치인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해합니다. 포용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환길이 있습니다. 전환길은 당원입니다. 전환길은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들어볼 만한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두 찬성하지는 않지만 제가 찬성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저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데 전환길 자기 개인의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환길은 지금 무슨 직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입니다. 최동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동석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동석이 어느 유튜브에 나가서 자기 주장을 이재명이 하늘이 내린 지도자라고 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환길은 개인적인 당원입니다. 어떤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장동혁이 전환길과 함께 윤어게인 이 토론회를 가진 것은 장동혁은 전환길과 함께 토론회를 갖지 않아도 장동혁은 확실한 윤어게인이었고 이 탄핵에 반대했고 윤 대통령을 지키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당대회에 나올 때는 당대표가 될 때는 당원 80만 명을 모두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친한 게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도 장동혁이 끌어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영웅은 그렇게 탄생되는 것이죠. 버리겠다라고 저 잘라내자, 제압하자라고 하는 것이 모두 도려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국민의힘의 당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하지 못한 사람이 한동훈이었습니다.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경태고 안철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장동혁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러니까 윤어게인에 있었다. 그래서 윤어게인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겠다. 이러면 장동혁의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장동혁의 바람은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메시지에다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때 그래야 장동혁의 지지율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줘야 김문수와 제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주진우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 일찍 저렇게 갔는데 중도로 자리를 많이 옮긴 건 맞습니다. 이건 전당대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동안 주진우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도 않았고 다 친합니다. 근데 한동훈을 지지하지도 않았고 주진우가 가장 뛰어났던 것은 이재명 공격수였습니다. 주진우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거의 혼자 동무대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원들이 평가할 겁니다. 무조건 이재명만 공격한다라고 해서 최고의 혁신이 이재명 공격이다, 싸우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주진우의 모든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김문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가 되면 80만 명 당원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난번 계엄은 이렇다. 탄핵은 이렇게 극복해 가자. 또 대선은 이런 상황이었다.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끌어내리겠다. 이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자기의 포지션을, 이 정치적인 입장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 지금 전체 상황이 변한 만큼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그걸 사실은 장동혁의 지지층도 사실은 그걸 바라고 있다. 김문수 지지층도 그걸 바라고 있다. 주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지층이 바라는 이유는 자기가 지지하는 장동혁, 김문수가 전당대회에서 이기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는 정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는 이기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야 합니다. 지지자들은 결국 지는 정치는 지지를 접습니다. 포기합니다. 지지하는 이유는 권력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져버리면 지는 정치를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소수끼리 모여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그대로 마음껏 주장하고 마음껏 이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성 주장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 결국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강성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보다 외연을 확장하면서 폭넓은 지지를 얻어서 이기는 정치로 갈 때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장동혁과 김문수가 좀 제대로 붙기를 바랍니다. 일찍부터 다음 달 초 정도부터 양강 대결 구도, 지지율이 거의 엇비슷한,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짐작할 수 없는 이런 경쟁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런 경쟁이 펼쳐질 토대는 만들어졌다. 흥행에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의 관심을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끌어모아야 합니다. 영웅이 탄생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영웅이 탄생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장동혁과 주진우가 일으키고 있는 이 새바람에 주목합니다. 7월 27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